연쇄살인 그리고 연쇄살인마, 어떠한 범죄가 연쇄살인이고 어떠한 사람이 연쇄살인마가 되는 것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철교주입니다. 게스트 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연쇄살인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드리려고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연쇄살인마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연쇄살인마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거의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대본 쓸 게 1년 넘게 분량이 가지고 있죠. 저의 정신 더욱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미 그 연쇄살인마들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잖아. 네. 단지 정리를 할 뿐이지. 정리하면서 몰라도 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쇄살인마를 그냥 대충 떠오르는 것만 생각해도 한 50명? 거기서 좀 더 찾는다 하면 한 100명 가까이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진짜 미국하고 뭐 영국 정도만 해도 50명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남미가 의외로 굉장히 연쇄살인마들이 판을 치는 동네입니다. 남미네즈는 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연쇄살인마죠. 그쪽은 차라리 중미고. 중미.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다 희생자를 낸 거는 또 남미에 2명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최다는 몇 명이에요? 300명인가? 300명? 공식적으로는 100명이라고 하는데 100몇 명이에요. 어쨌든 100몇 명인데 그러니까 발굴될 유해수가 300개가 넘으니까 자기가 이제 시체 버리는 장소가 유기한 장소가 300명이 넘어요. 이거는 뭐 그러면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BBC인가 얼마 전에 나왔던 그때에서 1위는 이제 남미의 2명이 차지하고 미국은 오히려 8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미랑 러시아 이쪽이 굉장히 강국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그쪽에서 지금 연쇄살인마들이 득실득실 끊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저희가 정의를 안 하고 넘어가서 이 부분을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00명 뭐 폭탄 한 번 터뜨리면 뭐 죽이는 거네라고, 아니면 100명 어디 사람 모여 있는데 뭐 그렇게 폭탄 하나 터뜨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연쇄살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량살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연쇄살인, 연속살인, 대량살인 뭐 이렇게 다양한 살인들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대학에서 셔터 내리고 싹 죽인 거, 이건 연쇄살인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대량살인이라고 보고 뭐 굳이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연속살인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몇 시간 내에 몇 명을 죽였다 이런 개념은 연속살인까지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연쇄살인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총을 들고 나와서 누군가를 막 죽이고, 자기 뭐 상사 죽이고, 뭐 집에 와서 옆집 사람 뭐 시끄러웠던 옆집 사람 죽이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 죽이고 와서 또 하나 죽이고, 이거는 연속살인이죠.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회사 씨발 다 날려버릴 거야. 그리고 막 회사에다 폭탄 설치하고 싹 죽였나? 이건 대량살인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연속살인은 대량살인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여러 희생자 수가 많다는 점은 포함되죠. 됩니다. 근데 연쇄살인은 그렇게 막 연속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게 연쇄살인이 아니에요. 네, 연쇄살인이 그러니까 연속살인이나 대량살인은 약간 일종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경우라든지 약간 좀 사이코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라면, 연쇄살인마는 오히려 좀 범죄자가 자신이 분명하게 이 살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가장 적실하게 자신의 욕망과 결부시켜서 한다는 점에서 이제 조금씩의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쇄살인은 뭐 욕망이 성적 욕망, 아니면 뭐 돈에 대한 욕망,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과시욕,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네. 그리고 연쇄살인은 결정적으로 이 단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연속살인과 대량살인과의 차이는 냉각기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냉각기 휴지기. 이렇게 하죠. 뭐 영어도 달라요. 연속살인은 정확히 모르는데 대량살인은 매스킬러. 매스킬러. 근데 연쇄살인범은 시리얼 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리얼이라는 게 우리는 좀 연쇄라는 단어랑 좀 약간 안 연결되는데 시리얼이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리얼 넘버 뭐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그런 식이죠. 생각하면 되죠.
먹는 시리얼 아니고. 연쇄살인범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의 가장 특징은 2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FBI는 좀 달라요. 3명 이상입니다. FBI 기준은 3명 이상. 2명이든 3명이든 그건 상관없는. 그러니까 큰 부여를 안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냉각기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범죄 자체를 보면 얘가 연쇄살인마가 되겠구나라는 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을 죽여도 이게 자기 성적 충동을 위해서 죽이고 그리고 숨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런 애는 연쇄살인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을 죽였으면 연쇄살인마로 분류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연쇄살인마가 적은 이유가 초범에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놓치면 이제 걔네가 이제 나는 안 잡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건 다른 경우지만 보통은 약간 뭐 강간 성범죄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강간이라든지 절도를 하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꽤 있어요. 하다 보니까 목조르다가 조용히 하고 입 막았는데 거기서 죽이고 어떤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인데 아동을 초등학생을 강간하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자기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했대요. 인공호흡을 해서 그리고 막 도망친 거죠. 근데 이거는 못 살렸지. 이미 죽은 상태인데 며칠 뒤에 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확고한 목표로 죽이겠다. 사람을 죽여버리고 강간 살인한 거죠. 물론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 그 술은 자기의 용기를 복돋아 줬다고 봐야지.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시켰죠 사실상. 뭐 자기도 막 이제 두렵고 이런데도 술 마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드렸지 자기가 막 다른 사람 같이 느껴졌어. 더욱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쇄살인은 이렇게 연속살인이나 대량살인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보복살인 이런 것과는 또 더더욱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연쇄살인은 보복성을 담보로 하지 않아요. 보복성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제인 토팽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엘리자베스 토팽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어쨌건 그 연쇄살인의 목적이 보복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보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그 복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전혀. 하다못해 뭐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그건 있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핑계 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운 거죠. 결국은 뭐 악마를 뭐 빗대서 한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을 뭐 대상으로 일을 바득바득 갈다가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범죄 저지르다. 마지막에는 자기한테 너무나 스트레스를 줬던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자수하는 케이스도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어머니요. 보통 어머니. 남자 같은 보통 남자니까 어머니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를. 그 이제 그 연쇄살인의 그 폭력성이 대물림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그게 공통점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만들어냈고 그것을 자기가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좀 일종의 그 해소 방법을 잘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쇄살인이라는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억눌렸던 자신의 자존감을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보통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쇄살인범의 공통점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 동물 학대, 뭐 방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동물 학대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보통 어린 시절에 나오죠. 저 테븐트 번디 얘기할 때 얘기 나왔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공감을 한다고 하죠. 뭐 동물 중에 징그러운 것도 있지만 사실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귀엽다. 어릴 때부터 귀엽고 얘들은 내 친구다 이런 감정을 품잖아요. 뭐 고신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그 어쨌든 나랑 얘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가 봐요. 그냥 얘는 괴롭힘 대상. 그러니까 뭐 개는 뭐 사회적으로 뭐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근데 나는 모든 동물에 대해서 똑같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소고기를 먹지만 소를 보면서 쉽게 소를 죽일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소가 작다 하더라도 왜냐면 그건 살아 있고 숨을 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 솔직히 어렸을 때는 회 뜨는 모습도 되게 불편했어.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회 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어린애들 입장에서 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이타주의는 이기주의를 담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잠깐 그렇죠. 어려웠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간 위주의 이타주의적인 거는 어쨌건 인간 이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인간 위의 동물이 느끼기엔 이기주의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여기는 그 일종의 배타주의로 발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동물까지 퍼뜨려지면 이게 포유류까지 퍼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해도 조류 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양서류 가냐? 그럼 그게 모든 생명으로 퍼진다? 그러면 식물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점점 이제 네. 퍼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동물에 대한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한단 말이죠.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 근데 이제 모기 같은 거는 이제 인간의 천적이니까 1년간 가장 인간을 많이 죽이는 동물 1위가 뭔지 알아요? 벌 아닌가요? 모기예요. 아, 모기인가요? 2위가 뭔지 알아요? 뭐 이거 인간입니다. 인간보다 더 많이 죽나요? 인간보다 더 많이 죽여요. 모기는. 아. 2위가 되게 놀랍죠. 저는- 나도 1위가 인간일 줄 알았거든요. 대단하네요. 그건 몰랐네. 어. 연쇄살인마들은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고. 어쨌건 그 잠깐 여담이었고 그 동물 학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요. 어린 시절에. 네, 굉장히 이제 뭐 우연찮게 동물이 죽는 걸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이 죽는 걸 보면서 좀 생각이 다른. 보통 사람들은 슬프다, 뭐 안 됐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뭔가 좀 뭐 가슴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뭔가를 느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분해해보고 싶다. 그렇죠. 뭐. 사체를 뭐 이제 음. 잘라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혹은 새롭게 키우는 동물을 굉장히 학대하면서 즐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생명에 대한 존중 같이 뭐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쟤들이 아픈 거는 분명히 느낄 수 있잖아요. 때리면 아파하고 이러니까 이거 쟤들이 나도 맞으면 아프다. 쟤들도 아프다. 그러면 서로 때리지 말자. 이런 정도의 마인드만 공감 정도만 교육이 된다면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게 참 어려운 교육인 게 우리가 그렇죠. 군대에서 못 배우잖아요. 내가 때리면 난 안 아프니까. 그렇죠. 공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뭐 옛날에 연대 의식 이런 게 저는 솔직히 좀 엉망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가끔은 필요하지 않나. 내가 나로 인해서 쟤들 고생한다.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공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좀 그런 것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쇄살인마에서 많이나 뭐 직업이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뭐 전역군이라든가 네. 아니면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서 연쇄살인적인 특성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쨌건 사체를 자주 보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을 잃기가 쉬운 직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받아야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얘기해야 될 게 방화. 그렇죠. 방화는 이제 보통 연쇄살인마들 중에서 나이가 꽤 있는데도 오줌을 싸는 경우가 많아요. 오줌 싸게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복잡하게 가면 뭐 성기에 대한 이제 뭐 그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아직 뭐 유아적 태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긴 하는데 여하튼간에 방화를 통해서 성적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뭐 방화를 하면 이제 관략근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열 때문에 그래서 아랫도리가 약간 이제 뭐랄까 그런 식으로 흥분을 느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방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또 이제 방화가 약간 축제 그러니까 막 축제 같은 거 하면 불 지르면서 막 하잖아요. 특히 옛날 고대일수록 지금은 이제 좀 덜 하긴 하는데 요즘도 농촌 가면 쥐불놀이 하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 태우면서 막 사람들이 돌고 이런 뭔가 축제 같은 느낌이 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연쇄살인마들이 방화벽이 꽤 있어요. 방화적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연쇄살인마들이 방화 저지르다 잡혔는데 연쇄살인마인 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런가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아 그래 아니 그 저번 그분 그 사람. 그분은 워낙 또라이라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너무 맥락 없이 불을 저질러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요. 그리고 연쇄살인마들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다루는 범죄자들에 대한 범주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한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다루는지 좀 알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예, 이제 예. 저희가 선을 좀 정해주면 이제 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연쇄살인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가 저도 모르게 가끔씩 방송하다가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살인마가 있더라. 뭐 예, 예. 저번에 한번 유영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유영철 이름을 이거는 우리나라에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이 방송을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 좀 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목적이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자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좀 그 가학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관심이 생긴다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도 무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방어를 하고 보호를 하자라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해서 굳이 그런 걸 언급하면서 그런 무언가 그런 피해자 분들에게 그런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저희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연쇄살인마들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는 거예요. 네. 즉 앞으로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살인마가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누구다. 뭐 이름이 누구고 뭐 희생자는 어떻게 했더라. 이런 어. 식으로는 저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범죄자는 안 다룬다가 일단 가장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주 다루는 연쇄살인마들은 말 그대로 연쇄 살인을 했던 연쇄살인마. 그게 네. 일단 기본적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특별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시대 연쇄살인마라던가 뭐 네. 해결되지 않는 연쇄살인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연쇄살인과 가장 밀접한 연관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예. 실종 사건이잖아요. 실종 사건. 예, 그 정도는 뭐 한번 이런 약간 미스터리한 기분이 더 있으니까 한번 좀 다뤄보는 수준이지. 그런 나머지 것들은 뭐 가급적은 배제하고 연쇄살인범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흉악범죄를 다루진 않아요. 힘들어요. 연쇄살인에 대해서 연쇄살인만 다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도 2년이야. 지금 매주 방송해도 2년간 방송합니다. 지금. 전 그렇게 연쇄살인마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그 걱정을 우리가 조금 했잖아요. 이거 몇 명만 뽑아서 하다 보면 이거 너무 소재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제인 토펜 같은 경우도 사실 대본을 쓰면서 되게 짧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뭐 30분 얘기할 수 있을까 했는데 40분을 훌쩍 넘기더라고요. 전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방송 좀 줄여야지. 30분 정도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예. 나중에 좀 서서히 조금 저희가 잡아가다 보면 한 정리되겠지만 그래요. 저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특별편이니까 좀 짧게 끝낼 텐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자료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떤 자료로 지금 참고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의 교전이죠, 사실상 경전과 같은. 그 헤럴드 셔터라는 이제 역사학자입니다. 인류학자이자 역사학자가 쓴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제 파일이 이제 그런 책이에요. 연쇄살인범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국내에 출간된 책인데 단지 사건이라든지 연쇄살인범이 누구 뭐 이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연쇄살인범의 전반적 그거와 관련된 문화, 역사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단히 좋은 책이에요. 그렇죠. 그 책의 특징이 연쇄살인범 하나를 가지고 소개를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연쇄살인범들을 이렇게 섞어서 좀 거기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같은 거를 알려줘서 다른 연쇄살인범 책과는 조금 다른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뭐랄까 인간의 그러니까 또 최악의 모습으로서 연쇄살인마를 이제 역사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분석을 잘해서 저도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좀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책은 또 연쇄살인범 지도 매핑이라는 책이 있고 뭐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네. 그리고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링, 연쇄살인 프로파일링 그리고 또 어떤 책이 있죠? 국내에 나왔던 책이죠. 뭐 표창원 교수의 이제 표창원 전 교수의 책인데 이건 뭐 한국사기 때문에 한국 범죄이기 때문에 잘 다루진 않겠지만 그분의 이제 범죄 분석 같은 것들을 조금씩 참고하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블로그 중에서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님께서 운영하는 잡식 만화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만화가 굉장히 그 블로그가 굉장히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간혹 보는데 너무 이제 그분의 그 개인적 노력을 너무 훔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참고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만 하는 수준입니다. 그 블로그도 저도 이제 예전에 썰이 소개를 해줘서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하는 방송의 내용과는 많이 달라요. 왜냐면 그분은 사건에 대해서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미스터리하게 딱 해서 그 몰입감 있게 했고, 저는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라든가 그 범죄자에 대한 특성 뭐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 저희가- 위키피디아는 영어 아니에요? 예? 영어 아니야? 영어. 근데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만 않으면 이제 어지간하면 이걸로 하고 또 근데 연쇄살인마들이 사실은 남미에도 많고 러시아도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영어 쪽 자료만 참고하고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저희가 언어가 달리는데 영어도 지금 간신히 읽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이제 혹여나 이제 또 언어 능력자들이 오셔서 이제 도움을 주시면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러시아어를 하시는 분이 러시아 연쇄살인에 대해서 위키피디아를 뭐 번역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라고 보내주시면 그걸 저희가 이제 재정리해서 할 수도 있고, 보면 러시아에는 진짜 살인 청부업자가 연쇄살인마로 잡힌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국에서 활동하긴 했는데 러시아계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러시아에는 뭐 히트맨이라고 하죠. 그거를 예. 연쇄살인부 청부업자들이 의외로 좀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네덜란드 격투기 업체에서 어떤 러시아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일 안 한다. 쟤들은 히트맨들이다. 이렇게 해서 쟤들하고는 일 안 한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러시아가 또 러시아 동유럽이 연쇄살인범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요한 연쇄살인마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내용도 나도 뭐 물론 내용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내용도 연쇄살인마잖아요. 최악의 살인마죠. 그렇지. 연쇄살인마란 말이죠. 거기서도 성인이 되지 못한 특성을 보이고 뭐 그런 경우에도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잘 포장돼서 그렇지. 그리고 목적성이 이제 좀 뭐 깔끔하고 아예 여자나 아이는 죽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뭐 포장됐어서 그렇지 연쇄살인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다면 격리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처형이 돼야 됩니다. 꼭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돼요. 또 레옹 욕하면 레옹 팬들도 나도 레옹 팬인데.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참고 자료를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뭐 다른 참고 자료 혹시 있었나요?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한 케이스에 관련된 것들은 한두 개씩 나오는데 이제 연쇄살인 전체를 이제 다루는 사건은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다뤘던 이제 테드 번디, 리차드 라미레즈, 제인 토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참고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저희가 진짜 그 헤러드 셔트라든지 위키피디아 보면서 지금 만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만 따지면 하지만 그걸 관련해서 뭐 비교하고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했습니다. 제 덕입니다. 다. 네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소장님이 너무 잘해주시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참고하는 또 재밌게 읽고 있는 책들 중에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책들에서의 또 어느 정도 많은 또 거기도 뭐 연쇄는 사례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책도 많이 보고 혹시나 저희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책이나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사이트가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뭐 더 저희가 방송하다가 뭐 이 책 같은 경우 이 사건과 이 인물과 이 책은 괜찮더라 이렇게 해서 추천해 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방송 잘 들으시면 저희가 한 권씩 기회가 되면 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해 주실 때 한국 연쇄살인마 추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한국 연쇄살인마는 안 다룰 거니까요. 많이 네. 봤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 연쇄살인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굉장히 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저희가 취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 게 낫겠다. 물론 공개라기에는 이미 공개된 것들이지만 그 자료로 방송을 만들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취지랑도 맞지 않고. 네. 그래요. 오늘은 특별편으로 연쇄살인에 대해서 정의부터 저희가 어떠한 것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연쇄살인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거나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카페 있습니다. LBC 상담소 혹은 LBC 방송국 검색하시면 되고 페이스북 있어요. 오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LBC 상담소, LBC 방송으로 현재는 통합돼서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시면 게스트 썰이 작성한 대본의 일부도 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저한테 개인 메일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그블랙 GAGBLACK @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피드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뭐 댓글, 좋아요 등 다 참여를 해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연쇄살인마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